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 시간에는 지역 관광 산업에 대해 살펴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돌봄과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십억을 들여 세단당한 문현 지하보도가 준공 5개월도 안 돼 곳곳에 물이 새고 시설이 고장나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도 스포츠센터 운영비가 3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돼 서부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장 급한 예산이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관광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광 사업에 있어서 소비자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데요. 인스타그램업을, 미코노미 등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MZ세대의 소비 성향을 알아봅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코노미, 미와 이코노미를 합친 말로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며 소비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MZ세대의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조어입니다. 뭐 그런 거를 따지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거에는 그냥 아낌없이 돈 쓰니까 그런 거 굳이 따지지는 않는 거 같아요. 가성비라는 말보단 가심비라는 가격 대비 만족도로 내 삶의 가치를 위한 스스로 만족하는 소비 습관을 많이 보이는 것. 대표적인 예시로 호캉스나 해외여행 등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 있는 소비로도 평하기도 합니다. 양면성, 앰비발렌트의 앰비를 따갖고 온 거고요. 컨슈머의 수머를 따갖고 와서 앰비 슈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은 고가의 명품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 반대로 한쪽은 정말 가성비를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소비 형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비 성향에 따라 특징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거리가 멀어도 찾아간다는 것. 유명 맛집을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줄을 서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도 켜서 골목골목 찾아갑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프랜차이즈만 즐비한 곳이 아닌 각자 개성이 뚜렷한 매장들이 잔뜩 모인 곳. 자신을 표현 가능한 가치 소비가 가능한 곳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갈 만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다 보면서 지나가는 편집샵이나 카페 같은 데 들르면 더 정보가 많아져서 미리 적어뒀다가 오는 편입니다. 그냥 제 만족도가 더 중요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치, 거리, 가격은 MZ세대에게 더 이상 소비의 핵심 지표가 아닙니다. 소비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곳, 즉 다양한 콘텐츠와 특색을 갖춘 곳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남 당진에선 최근 삽교호 관광지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곳 놀이공원에 설치된 낡은 대관람차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관람객들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선 이번 기회로 관광객들이 좀 더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헬로비전 한범호 기자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곳에 대관람차가 돌아갑니다. 보기 드문 이색적인 풍경에 논두렁뷰 대관람차로 불립니다. 관람차를 직접 타봤는데요. 창밖을 보면 막 모내기를 마친 푸릇푸릇한 눈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자 탁 트인 서해바다도 등장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형형색색 불빛이 동심을 자극합니다. 대관람차는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설치된 겁니다. 놀이공원 측이 8년 전 고철 가격 수준으로 사들였는데 복고를 즐기는 이른바 레트로 열풍에 SNS 사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함상공원에 배치된 낡은 퇴역구남 2척까지 MZ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삽교호 관광지를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낭만과 추억이 있는 삽교 관광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풍부해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하지만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광객 대다수가 주말이나 휴일에 잠깐 머물고 떠난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지역에서 활발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게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습니다. 또 위생적인 부분, 또 화장실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한동안 머무르셔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셔도 삭교호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주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역시 해상 체험 시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삽교호만 들렀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그 수단으로는 장고항, 외목항으로 사람들 발길을 잡아두는 그러한 전략을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당진시는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35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인도와 주차장을 마련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관광지 재단장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캠핑 인구 700만 시대, 경상북도가 지역 소멸 해결책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캠핑 1번지 구축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요. 보도에 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의 한 어촌마을. 인구 소멸과 고령화의 주민들이 택한 대안은 법인 설립이었습니다. 70명의 마을 주민들이 발기인으로 주식회사가 설립됐고 수익의 20%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환원해 어촌마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캠핑 사업이 본격 시작됐고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 레저 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마을 주민들인데 소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운영만 하면은 앞으로 소득 창출이 10배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경북에 현재 등록된 캠핑장은 400여 곳. 경기와 강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캠핑 기반 시설을 갖췄습니다. 우선 계곡하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그 두 개가 같이 갖춰져 있으니까. 경상북도는 이 같은 환경 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캠핑 1번지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캠핑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캠핑장을 매개체로 한 지역 밀키트, 농수산물 또한 특산물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캠핑장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 추진 등 캠핑 관광 활성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캠핑이라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경상북도.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관계 인구라는 정의에서의 트렌드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주 인구를 대체해 캠핑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성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캠핑족들을 관계 인구에 정확하게 들어맞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충성도를 조금 더 어떻게 높여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경북에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는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캠핑 인구 700만 명 시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에서 캠핑 인구의 소비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끝으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간 꽁꽁 묶여있던 관광도시 부산이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각종 규제가 사라지며 관광객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며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문을 연 광안리 해수욕장. 벌써부터 많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송도해수욕장 등도 정비를 끝내고 피서객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100만 명. 부산시는 올해 3천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호텔 등 숙박시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호텔, 수영장 등 주요 시설을 새로 단장하며 서비스 수준을 높여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올해 객실과 수영장을 리뉴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께서 문의를 해주고 계시고 그런 덕분에 올 여름에는 더 많은 고객들께서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 수는 2,050만 명, 21년도 1,830만 명보다 11.7%가량 늘었습니다. 일일 평균 관광객 수도 12.3%, 숙박 인구도 17.9%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국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57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와 해운대 해변 열차 등 부산의 유료 관광지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부산 관광 패스는 출시 5개월 만에 2만 5천 장이 팔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의 안전한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야간관광 관련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레저 활동을 하며 머무르는 외지인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서핑의 메카로 불리는 부산 송정해수욕장.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파도를 타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내 서핑 인구가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1년에 70에서 80만 명의 서퍼들이 송정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지인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좀 서핑의 매력을 굉장히 느껴가지고 그때 이후로 3년 후에 제가 부산에 내려오게 됐고 내려와서 이제 직장을 제가 병행을 하면서 지금 출퇴근 전후로 제가 서핑을 취미로 지금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저 활동을 하며 머무르는 외지인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사람까지도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부산 인구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생활 인구에 맞춘 관광 전략이 부산의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에는 또 민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살기, 제주도처럼 한 달 살기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산시는 올해 목표 관광객을 국내 2,300만 명, 외국인은 15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부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침체기를 겪었던 부산 관광이 내 외국인은 물론 생활 인구까지 유입하면서 다시금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서루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8시쯤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 건물 사찰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법당 내부와 가재 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돌봄과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은 부산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 원인 중에는 돌봄 공백과 교육 격차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돌봄과 교육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 돌봄을 실현하고 교육과 돌봄이 경계를 넘어 동행하는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저출산 극복과 교육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65개 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돌봄 공백이 큰 강서구 가락과 대저 지역, 기장군에는 24시간 초등 돌봄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거점 5개 등 도서관 은인실이 있습니다. 이 실을 저희들이 좀 더 이 보완을 해서 오는 9월부터는 가급적이면은 밤 10시까지 일단 운영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24시간 이 부분은 거점센터 우리 폐교를 활용을 해서 연내 발표를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TF를 구성해 급식비와 간식비 격차를 줄이는 한편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와 학부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해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에는 한 해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교육 지원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지원 포인트는 교육청과 부산시가 재원을 분담해 지원하고 학습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에 쓰이게 돼 가계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 문현 3동과 4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가 준공 40년 만에 새단장했다는 보도 지난 3월에 했었는데요. 불과 5개월도 안 돼 물이 새고 시설물이 고장나는 등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구 문현 3동과 4동을 잇는 지하보도인 이음길입니다. 지난 3월 준공 40년 만에 새단장했습니다. 이동 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60m의 내부 인테리어도 싹 바꿨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여가 지난 지하보도 곳곳엔 물이 새고 있습니다. 벽 틈으로 나온 물이 페인트를 들뜨게 하고 그 위로도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출입구 쪽 누수가 심각합니다. 페인트 일부가 벗겨져 콘크리트 벽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 조명 등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4곳의 출입구 중 3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내부 벽면엔 곰팡이까지 펴 있습니다. 보행하는 데 있어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페인트 침 점수가 머리에 떨어지고 한다는 것은 부실 공사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 배수로에도 쓰레기 등 침전물이 쌓여 여름철 악취 발생이 우려됩니다. 시설물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형물엔 먼지가 가득하고 홍보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는 아예 꺼져 있습니다. 반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지금 총선하고 있고, 그래서 100% 지금 우리가 다 차단한다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유도 배선 최단하고, 그다음에 위쪽에는 또 이제 저희들 토질 전문가분 자문을 받든지 또는 여러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일단은 저희들 흔히 말하는 지금 그라우팅이라든지 그런 이제 보강공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하려고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문현 3사 이음길 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1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송도 스포츠센터 예산이 서구의회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센터를 계속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지는 의문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8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에는 3차 추경안이 제출됐습니다. 3차 추경은 한 건, 송도 스포츠센터 예산 2억 4,400만 원입니다. 남은 예산으로는 정상 운영이 불투명해 한 차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한 겁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센터는 부실 운영을 지적받았던 A 관장이 사직하고 새로운 관장이 임명된 상태입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A 전 관장이 대부분 업무를 도맡아 왔지만 지금은 시설관리 직원과 팀장을 새로 채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센터 예산이 다시 신청됐지만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강경미 의원과 주지웅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구청 예산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강 의원은 구청 지원 없이도 잘 운영되던 송도 스포츠센터가 2019년부터는 3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데도 부실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사업 계획이 부실한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서구청입니다. 주 의원은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준공 목표를 한참 지나고도 지지부진하다며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이 미비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정면 재검토하는 반성과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황정재 의원과 화명희 의원은 구정 질의를 위해 공안수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천마산 관광개발과 송도 스포츠센터에 대해 질의할 예정인데 지난달 구정 질의에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이번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의회는 오는 27일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침수구역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해 부산시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같은 상황에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최형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말 동안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소방본부에는 100건 이상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시는 집중호우나 태풍 시 상습 침수구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시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CCTV가 나오지 않아 오류 메시지가 뜨거나 화면이 잘려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벼락으로 인해 해당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벼락이 쳐가지고 장애가 난 부분이 많아서 화면이 시커멓게 나온다는 몇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비 예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습 침수구역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침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 상인은 여전히 하수구가 역류하고 물이 계단 입구까지 차올라온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까지 먹통인 상황 속에 믿을 것은 좀 더 높게 세운 차수판뿐이었다는 겁니다. 불안이야 비만 온다고 장마만 오면 불안하죠. 그리고 이게 또 장마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추석 전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태풍 올 때. 부산시 의회는 상황 발생 시 시민 불안을 덜어주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기 위해 24시간 대응팀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각 지하차도라든지 또 우리 방제할 수 있는 이제 국가하천이나 또 해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축 초기 단계부터 시스템이 삐걱대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게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부산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8시 25분쯤 사하경찰서 앞 도로가 침수돼 소방이 출동해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고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양의 비로 부산소방본부에는 지난 나흘간 129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79가구 315명이 침수나 붕괴 우려로 대피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